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엔진X와 도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도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엔진X를 풀 받아왔어요. 풀. 자,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도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도커는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의 PC가 있어요. 자, 우리의 컴퓨터입니다. 우리의 컴퓨터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있고,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컴퓨터예요. 두 번째 컴퓨터. 이게 뭐 PC1이고요. 자, 얘가 이제 PC2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몇 번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뭐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포맷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것들,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뭐 크롬 같은 거 설치할 거고요. 맞죠? 뭐 크롬 안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크롬도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 뭐 한글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죠? 한글. 음. 자, 그다음에 한글, 뭐 엑셀, 자, 요런 것들 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PC, 자, 이 첫 번째 PC에다가 이렇게 포맷한 후에 이런 것들 설치하고, 가장 그러니까 컴퓨터를 초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기 상태. 자, 이런 것들은 항상 포맷을 하면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형태를 그대로 포맷할 때 똑같이 저장을 해뒀다가 불러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이런 형식을 뭘 하겠다 우리가? 사진으로 찍겠다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그래서 뭐 이제 스냅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 스냅샷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은 스냅샷을 딱 찍어서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미지. 사진이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음. 자, 요 이미지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 두자. 요 형태를. 자, 그래서 도커는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이 이미지를 불러오기도 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PC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를 해두면은 두 번째 PC에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뭘 하겠다? 불러오겠다.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은 도커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자, 똑같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근데 스프링부트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JDK도 설치를 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이 JDK 위에서 이 JDK JVM이죠. JVM. 이 JVM 안에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가. 자, 그래서 요 이미지 형태를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1번 PC에서도 돌리고 싶고 2번 PC에서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을 하자라는 거죠. 무엇을 담아서? JDK를 담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JDK와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실행하는 뭐 이런 형태들을 저장을 해서 여기와 여기에다가 똑같이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어, 이제 풀을 받을 건데, 그럼 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GitHub 사용하셨으면은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뭐죠? 이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뭐 다운받아 오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자, 그럼 다운받아 오려면은 그 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이 클라우드에
푸시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요 개념이에요. 자, 이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엔진엑스라고 하는 녀석을 뭐랬다? 엔진엑스를 일단은 자, EC2의 우분투 환경이에요. 우분투. 자, 우분투 환경에서 뭘 했냐면은 여기 안에 자, 도커를 설치를 했어요. 도커. 이게 이제 도커가 되겠죠. 자, 도커를 설치를 했고 이 도커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도커 허브에서 도커 이런 명령 썼죠. 도커 full engine x 라고 하는 명령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엔진X를 불러왔죠. 다운로드 받아온 거예요. 무엇을? 엔진X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미지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와서 뭘 했냐면은 도커에서 run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run. 자, 도커 ru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도커는요, 이 run을 할 때마다 이런 거래요. 이 도커 안에 가상의 무엇을 만드냐면은 하나의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컨테이너.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이 컨테이너 안에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 안에 이 엔진X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엔진X를. 엔진X. 자, 그런데 이 엔진X라고 하는 서버 프로그램은요. 나중에 제가 이 용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뭐 프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녀석을. 자, 프록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건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엔진X라고 하는 녀석을 컨테이너에서 런을 시킬 거예요. 런을. 자, 이때 엔진X 서버는요. 우리 스프링부트 서버를 실행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뭐 8080 세팅하지 않으면 8080으로 실행이 되죠. 이것처럼 서버는 포트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엔진X는 80 포트로 잡혀져 있어요. 80 포트. 이해되시나요? 자, 엔진X 자체는 80 포트예요. 자, 이때 우분투에서 자, 잘 보세요. 제가 외부에서 다른 곳이에요. 여기 외부 PC입니다. 자, 외부에서 여기 있는 이 엔진X 서버로 요청을 날리려고 하면은 여기에 주소를 알아야겠죠. 이 주소는 결국에는 이 우분투 EC2의 뭐다? 탄력적 IP야. 탄력적 IP. 탄력적 IP다. 이 탄력적 IP에 땡땡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포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우분투 운영체제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서버 프로그램으로 요청이 날아가겠죠. 자, 그런데 아직 우리는 도커에 이 도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는 포트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커 안에 가상의 컨테이너 안쪽에서 엔진엑스가 지금 실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엔진엑스는 80 포트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에서 접속을 할 건데 아직 여기에 포트 번호는 안쪽에는 엔진엑스가 80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 컨테이너의 포트 번호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엔진엑스로 타고 들어가려면은 해당 컨테이너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컨테이너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컨테이너의 포트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컨테이너의 포트 번호를 제가 90이라고 그랬어요. 90. 자, 그럼 외부에서 해당 이 컨테이너에 접속하려고 하면은 탄력적 IP에 자, 땡땡 여기다가 90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요렇게 들어가면은 이 엔진X의 어디로? 80 포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되십니까? 외부에서 이 엔진X로 바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80 입력한다고 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외부에서 해당 탄력적 IP에 이 90 포트를 해당 컨테이너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는 80 포트의 엔진X가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90으로 오면은 80으로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해당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80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자 그러면 엔진X 서버로 우리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소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IP 주소 있죠? IP 주소. IP 주소에다가 여기에 80이라고 하는 포트는요. 이 포트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 네이버라고 입력하고 자, com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80이라고 입력 안 하죠. 입력 안 해요. 그냥 네이버.com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80 포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생략하게 되면. 자, 이 원리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탄력적 IP만 입력하고 80은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을 쓸 건 아니고요, 우리가. 80으로 자, 외부에서 80으로 들어오면은 해당 도커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엔진X 이 80 포트로 연결을 시켜라라고 자, 명령을 입력해 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입력했던 명령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이 명령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도커의 풀 엔진X라고 했죠. 자, 요거는 뭐다? 도커 허브에 이미 올라와 있는 엔진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올려놓은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그 저장소에다가 올리면은 그걸 또 그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기타브처럼. 자, 그런데 이거는 공용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엔진X라고. 자, 이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왔죠. 받아왔으면은 이제 우리의 이 PC에 도커에 우리 PC 도커에는 해당 이미지가 다운로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뭐라겠다? 이 run 실행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도커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겠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당 컨테이너의 이름은 우리가 nginx 서버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ginx 서버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뭐냐면은 이 detach라고 하는 거예요. detach. 음. 자, detach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백그라운드 즉 뭐 데몬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데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쉘을 닫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서 카톡을 이렇게 내려두더라도 카톡 메시지 날라오죠.
그런 것처럼 뒤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p 같은 경우는 publish, 포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외부에서 80으로 들어오면은 해당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엔진엑스의 80 포트로 찾아 들어가라라는 의미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90이라 줬다? 그러면은 우리는 들어올 때 90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그럼 90으로 들어오면은 80으로 찾아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80에 81이라고 했어요. 81. 이러면은 찾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 엔진엑스라고 하는 녀석은요, 81 포트로 열려 있지 않거든요. 얘는 80으로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80으로 접속을 하면은 엔진엑스로 가라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실행을 해서 도커에 접속을 했었습니다. 도커에 접속한 게 아니고 도커를 해당 컨테이너에 올려서 엔진엑스를 실행시킨 거죠. 뭐 이미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도커 파일 만들고 그리고 레파지토리에 푸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엔진엑스를 세팅을 좀 해줘야 돼요. 엔진엑스. 자, 엔진엑스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뭐부터 할 거냐면요. 일단은 엔진엑스 서버로 접속을 먼저 할 겁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도커에 자, exec -it 그리고 나서 엔진 x 서버 그리고 bash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도커가 지금 현재 잘 보세요. 사용자가 지금 요 쉘 스크립트 있죠? 요 쉘이 지금 자, 루트 해가지고 이쪽 서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엔진엑스 서버의 세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EC2가 있고 여기 안에서 도커 컨테이너가 따로 돌고 있다고. 여기 안에 또 다른 가상이에요. 가상의 PC. 이 가상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엔진엑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엔진엑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이 바로 요겁니다. 자, docker exec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모르셔도 되는데 궁금하시면은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옵션. 뭐 이게 이제 I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TTY라고 해가지고 TTY가 텔레타입 라이터인가? 네, 텔레타입 라이터라고 해가지고 뭐 여튼 이 배시 환경에서 입출력, 그냥 표준 입출력과 표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뭐 옵션입니다. 뭐 이거 있어야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딥하게 알고 싶으면 찾아보면은 다 나오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배시를 통해서 이렇게 배시로 접속을 할 겁니다. 접속을 딱 하면은 어때요? 자, 여기가 변했죠. 뒤쪽이. 요거 보니까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 현재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뭐 컨테이너의 아이디. 즉 요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해당 컨테이너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해당 컨테이너의 루트 계정으로 지금 접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왜 들어왔냐면은 자, 경로는
우리가 이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ls 리스트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ls를 입력하면은 폴더랑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루트 경로에서 지금 ls를 입력했을 때 etc라고 하는 폴더가 보일 겁니다. 뭐 다른 폴더들도 많지만 우리가 접속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경로를 바꿀 때는 cd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etc. 자, 슬러시 하시고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탭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탭을 2번 정도 눌러보면은 이 폴더 안에 어떤 폴더나 또는 파일들이 또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DC 폴더에서 여기 있네요. 엔진X. 자, 엔진X 폴더로 들어가서 또 탭 눌러보시면 자, conf.d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config죠. 설정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해당 폴더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까지 경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봅시다. 그러면은 경로 이동하겠다. 어디로? 여기 경로로 이동하겠다. 자, 그러면은 ls 눌렀을 때 해당 폴더 안에 디폴트 config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있어요. 저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저게 엔진X 세팅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당 파일을 자, 리눅스 이 명령 환경에서는 커맨드 환경이죠. 자, 여기서는 이 default.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수정을 하기 위해선 빔이라고 하는 이 에디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요. 자, 이 빔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빔 띄우고 default.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실행했을 때 command not found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이? 빔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런 명령은 찾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도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엔진X 서버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요 녀석이 빔 에디터가 설치되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엔. 자, 그래서 빔 에디터를 설치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루트 계정이기 때문에 앞에 sudo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apt get 자,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t get 자, 업그레이드 얘도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를 최신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pt get install 자,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해당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다. 무엇을? 빔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설치 yes. 자, 그러면 이제 빔이 설치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빔 이 디폴트 컨피그 자, 요거 보시면은 자, 제가 D까지 입력하고 탭 누르면요. 해당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 자, 비슷한 이름의 파일을 자동 완성을 시켜줘요. 이거 자주 쓸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빔 디폴트 컨피그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빔 에디터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여러분 여기서 뭐 뒤로 가기 버튼이라든지 뭐 나가기 버튼 같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우스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커서 이동은 이제 가능은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자, 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또는 여기서 뒤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빔의 명령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하단 부분이에요. 왼쪽 밑에. 왼쪽 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자, 지금 여기서 스페이스바 입력해 보세요.
스페이스바 입력한다고 해서 여기 중간에 이 스페이스바가 먹지는 않죠. 넘어갈 뿐이에요. 또는 다시 잠시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A 또는 I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우스가 없기 때문에 입력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ppend 또는 뭐 insert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A를 입력해 볼까요? A를 딱 입력하는 순간에 자, 여기가 insert라고 뜨죠.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 편집 모드예요. 편집 모드. 이제는 명령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다시 나가고 싶어라고 하면 뒤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ESC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ESC를 누르면은 인서트 모드가 풀려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명령 모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A를 입력한 거나 또는 뭐 I 입력 D를 입력하게 되면은 딜리트라서 삭제됩니다. 한 줄씩. 뭐 그런 이제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도 빔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 수업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 그냥 일단은 뭐다? 여기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무조건 A를 눌러라. 그러면은 A를 눌렀을 때 인서트 모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SC를 누르시고요.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라는 거죠. 지금 디폴트 컨피그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자, 나가고 싶을 때는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시면은 콜론이 찍히죠. 이렇게. 자, 이러면 또 다른 명령 모드입니다. 이때 자, 뭘 하실 수 있냐면은 아무것도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Q, quiet입니다. Q를 누르시게 되면은 나갈 수 있어요. 이대로 엔터. 그러면은 다시 뒤로 나왔죠. 자, 다시 뒤로 나왔어요. 자, 방금 저는 너무 복잡해서 자, 클리어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콘솔을 싹 지워줘요. 자, 다시 자, 빔의 디폴트 컨피그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나가 볼게요. 콜론에 Q 누르시고 엔터 하시면은 뒤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들어가서 자, 수정을 좀 해볼 겁니다. A를 누르시고요. 이제부터는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저랑 똑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스트림 자, 블루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가로 닫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업스트림 자, 그린이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탭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서버를 주신 다음에 뭘 입력할 거냐면은 여기서 자, 다시 우리 그 인스턴스로 가볼까요? 인스턴스에 보시면은 프라이빗 IP 주소가 있어요. 프라이빗 IP 주소. 그래서 우리는 이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자, 이 프라이빗 IP 주소를 자, ESC를 누르시고요. ESC를 누르시고 인서트 모드를 빠져나가야 돼요. 나가신 상태에서 자, 다시 입력할게요. A를 눌러서 인서트 모드를 주신 다음에
자, 프라이빗 IP 주소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172.31.5.124. 자, 그리고 나서 포트 번호는 8080을 줄 거예요. 8080과 8081을 쓸 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스프링부트 자 세팅을 할 때 야물 파일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일단은 저랑 동일하게 자 여러분들의 프라이빗 IP 주소를 입력해야겠죠. 그리고 8080과 8081 포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로드 밸런싱은 하지 않을 거예요. 로드 밸런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포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8080, 8081, 그 다음에 9090, 9091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일단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로케이션 있죠? 자 로케이션에서 자 로케이션에서 자 A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랑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proxy pass http 달러 서비스 URL 세미콜론. 자 그 다음에 proxy 자 set header x real IP 달러의 리모트 어드레스. 나머지도 저랑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set header 똑같고요. 또 헤더에 추가할 거예요. forwarded for add x forwarded for proxy set header 자 호스트 http underbar host. 자 여기까지 저랑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 달러 같은 경우는 표현식을 의미를 해요. 표현식을 의미를 해서 저장된 환경 변수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나오실 거고, 자, 요 녀석은 제가 세팅한 거기 때문에 바로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다가 어떤 걸 좀 줄 거냐면 include etc nginx 자 폴더 안에 service env.includ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아직 없어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방금 여기 디폴트 컨피그 들어온 경로거든요. 그 경로 안에 이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service env라고 하는. 자, 이 파일 안에 무엇을 담아둘 거냐면은 서비스 URL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환경 변수를 가지고 값을 넣어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만약에 프록시 패스에 자 여기에다가 저 환경 변수예요, 변수.
저 변수에 blue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blue가 돼요. 여기 이 위치가 이렇게 blue라고 입력이 되는 거예요. blue. 여기가 이렇게 blue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blue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뭘 하냐면 요 엔진X가 여기 업스트림에 blue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HTTP에 자 뒤에 IP 주소를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린이 되게 되면은 요 녀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요 녀석이 유동적이어야 되겠죠. 유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URL이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변수를 넣어둘 거다? 여기에다가 우리 변수를 넣어둘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랑 이렇게 똑같이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수정하시다가 뭔가 잘못됐다? 라고 하시면은 자, ESC를 누르시고요. ESC를 누르시고 자, 콜론에 아까 전에 Q라고 입력했죠. 나가기.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수정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안 나가집니다. 이때 느낌표를 주시면요. 자, 콜론의 Q에 느낌표를 주시면은 강제로 나가라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저장하지 않고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때 자, 저장하지 않고 나가서 다시 빔에 들어오셔 가지고 처음부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빔을 좀 쓸 줄 알아라고 하시면은 자, 여기서 undo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인설트 모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모드예요. ESC를 누르면 이 상태가 되죠. 여기서 U를 누르시면요. 알파벳 U를 누르시면은 뒤로 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빔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일단은 자, 우리가 수정한 대로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은 W입니다. 근데 저장만 하면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장하고 나가라라고 해서 W와 Q를 입력하시는 거죠. 그대로 자,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빔 디폴트 컨피그로 들어갔을 때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가 볼게요. 콜론에 Q 입력하셔서 나가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안에 자, 없는 파일 경로를 하나 입력을 했죠.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빔 띄우고 아까 서비스 대시 env.includ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불러왔었죠. 근데 해당 경로에는 보시면은 ls 했을 때 없어요. 자, 그래서 서비스 자, 해당 파일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파일을 하나 만들 거다. 빔 에디터로 열어가지고 해당 파일을 지금 열게 되면은 에디터가 아무것도 없는 에디터가 하나 열릴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장 새로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저장 안 하고 그냥 Q 입력하시면은 당연히 파일이 안 만들어집니다. 저장을 해주시면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설트 모드로 다시 들어오셔서 바꾸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set 자, 서비스 URL 여기에 자, 그린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뭐 블루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게 있어서 자, 그린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 서비스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 그린으로 우리가 셋하겠다 값을 넣어두겠다라는 거죠. 변수예요, 변수. 다시 ESC 누르시고요. 밑에 인설트 모드 풀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콜론에 WQ 하면은 저장하고 나간다 그랬죠? 자, 했을 때 다시 ls 해보시면 이제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잘 보세요. 서비스 env 자,
뭐 빔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콘솔에서 간단히 확인하려면 cat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돼요. 서비스 env .include 자 이렇게 파일을 딱 열어보면은 안에 set service url green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at default 자 config도 열어보시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etc nginx config 자 default 안에 들어있는 서비스 env include를 뭐래라? include 해라. 여기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변수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프록시 패스에 자 여기 부분이 뭐가 돼 있다 지금? 그린으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린으로. 자 그러면 이 IP와 포트 번호가 여기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nginx잖아요. nginx. 우리가 탄력적 IP를 쓴다 그랬어요. 요 IP가 아니고 탄력적 IP죠. 그러면은 탄력적 IP가 뭐 1.1.1.1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 80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nginx.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우분투 안에 들어있는 해당 nginx 서버로 접속을 해요. 여기로. 접속을 했을 때 프록시 패스라고 하는 녀석은 프록시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리인. 중간에서 중간에서 따로 한번 한 달이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고 여기가 스프링부트 서버라고 합시다. 스프링부트.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거친다? nginx를 한번 거쳤다가 nginx가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형식인 거예요. 지금 이 형태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 서버가 뭐 2.2.2.2라고 하는 서버 IP인데 IP고 8080이죠. 8080.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1.1.1.1에 자 80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로 접속을 하면은 얘가 여기로 뭐 해준다?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nginx로만 접속하면 여기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버 IP를 서버 포트를 두 개를 열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린일 때는 일로 갈 거고요. 블루일 때는 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형식을 지금 쓰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중단 배포입니다. 무중단 배포. 무중단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자 현재 8080 포트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블루예요. 블루고 얘가 그린이죠. 얘가 8081이에요. 8081. 자 그러면 8080이 실행되어져서 우리가 80으로 이 똑같은 IP로 들어왔을 때는 이쪽 서버로 실행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을 거예요. nginx가. 보내주고 있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또는 뭐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랬을 때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서버를 중단을 했다가 서버가 꺼졌다가 다시 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전 버전이죠. 여기서는 뭐 회원가입만 됐어요. 로그인이 안 됐어요. 회원가입만 되는 시스템이 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그인 기능이 완성이 된 거죠. 그 로그인 기능을 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서버는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로그인 기능이 추가된 서버가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로그인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된 그 서버를 8081 포트로 여는 거예요. 여기서 그린에서 열리고 나서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블루로 가고 있던 녀석을 nginx에서 여기를 그린으로만 바꿔주면은 얘가 일로 가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없다? 서버가 꺼졌다 켜지는 시간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 실행시키시면은 뭐 처음에 스프링 부트 이렇게 뜨면서 쭉 이렇게 뜨잖아요. 마지막에 스타티드 뜨고. 그 시간 동안에 사용자들이 만약에 다른 요청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버가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중단이에요. 중단이 없다. 자, 그래서 엔진X가 블루로 가고 있던 것을 얘가 켜지면은 그린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연결이 끊기겠죠. 그러면 이 서버를 어떻게 해준다? 닫아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닫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번에는 블루 서버에다가 다시 뭐 한다? 새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은 엔진X에서 블루로 바꿔주고 얘를 연결을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 서버를 닫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중단 없이 서버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엔진X 서버의 세팅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에 야물 파일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GitHub Actions라고 하는 녀석을 좀 배워가지고 바로 서버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